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요즘 암호화폐 시장의 뜨거운 감자이죠. 네,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지갑 탑재 소식이 이제 발표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커뮤니티 및 이제 뉴스에서 많이들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폰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코인은 갤럭시 S10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궁금증 5가지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갤럭시 S10에 이제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라는 서비스가 탑재되는 사실 이외에 추가로 알려진 정보는 이제 별로 없다며 삼성전자는 지난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갤럭시 S10이 모바일 보안 플랫폼 삼성 녹스를 지원하고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서비스들의 이제 개인 키죠, 프라이빗 키를 삼성 녹스와 함께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를 탑재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발표에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는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가 바로 암호화폐 지갑인데요. 네, 이 왜 암호화폐 지갑이라고 표현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 영상에서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암호화폐는 이제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며 실제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되는 것은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 격인 프라이빗 키입니다. 그러면서 네, 쭉 내려가다 보면 네, 일단 이런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어디에 사용을 하나? 월렛 디앱 기능 존재, 월렛으로 이제 송금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삼성 이제 서울의 삼성전자 서초 사옥 딜라이트 샵에서 전시 중인 갤럭시 S10을 살펴보게 되면 블록체인 키스토어 앱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해당 앱을 실행하게 되면 암호화폐 지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미리 엿볼 수 있는 샘플 영상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 출시될 땐 이 앱을 통해 암호화폐 받기 및 보내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월렛에선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보유한 암호화폐 계좌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계좌별로 코인 개수와 현재 원화 가치가 이렇게 표시된다고 하네요. 월렛 사용법은 이제 은행 앱 사용법과 비슷해 보인다며 계좌에 들어가면 보내기 받기 버튼을 통해 코인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송금의 경우 코인 받을 사람 주소를 직접 입력을 하거나 사람 검색, QR 코드 스캔 중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람 검색은 어떤 방식이 될지 아직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활성화된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수수료가 높을수록 거래가 더 빨리 이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보내는 코인 이제 수량과 수수료까지 선택한 후에는 지문이나 핀 번호를 통해 블록체인 키를 불러와 서명하면 송금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되게 되네요. 그러면서 지원하는 코인은 무엇인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유력한데 계속 추가될 듯 하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지원될 가능성이 큰데요. 샘플 영상에서도 이제 두 코인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죠. 이더리움을 지원하는 만큼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들도 이용할 가능성으로 이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이제 궁금증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겁니다. 폰을 잃어버리게 되면 코인은 사라지는 건가? 프라이빗 키 복원 기능 제공, 이제 복원 암호 문구 관리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이제 스마트폰보다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가치가 훨씬 더 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폰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코인도 함께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결론부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폰을 잃어버려도 코인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폰에는 코인이 아니라 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인 프라이빗 키가 이제 있을 뿐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폰을 잃어버려서 프라이빗 키를 잃게 되면 코인을 못 찾게 되는 것이 아닐까, 또는 폰을 초기화해서 프라이빗 키가 삭제되면 코인을 못 찾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블록체인 키스토어의 이용 약관에 따르게 되면 일반적인 하드웨어 월렛처럼 갤럭시 S10도 프라이빗 키 복원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복원 암호 문구가 있으면
프라이빗 키를 다시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복원 암호 문구만 있으면 프라이빗 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폰이 이제 분실되거나 고장나도 암호화폐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복원 암호 문구가 있다면 누구나 해당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으니 복원 암호 문구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복원 암호 문구는 웹사이트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등 제3자가 쉽게 접근 및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장소에 기록하지 말고 복원 암호 문구가 제3자에게 노출된 경우 해당 복원 암호 문구로 관리되고 있는 계좌의 암호화폐를 다른 계좌로 옮겨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폰을 분실할 경우 폰에 저장된 프라이빗 키를 도난당할 위험도 생기게 되는데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단말 분실 시 Find My Mobile 서비스로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된 단말을 초기화하여 프라이빗 키를 단말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해킹 위험은 이제 녹스로 철통 보완이 한다고 하고, 제가 전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에 이제 탑재가 되는 이 암호화폐 지갑 그 보안 등급이 최상위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쪽에서는 크게 이제 네,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삼성은 왜 폰에 암호화폐를 넣었나 하는데 일반 대중들에게는 암호화폐가 낯설겠죠. 그러면서 체감할 만한 블록체인 서비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블록체인 서비스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이 오면 암호화폐 지갑 시장을 잡고 있는 업체가 블록체인 시장 전체의 이제 패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지갑은 암호화폐 간편 송금 결제 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시대에 가장 유력한 킬러 서비스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부분의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고요. DApp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획득한 코인을 보관하거나 서비스 안에서 이렇게 송금 및 결제할 수 있게 하려면 암호화폐 지갑 연동이 꼭 필요를 한데, 이런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 지갑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이쪽 시장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했다는 이런 얘기가 이제 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이 지갑 탑재 소식이 얼마나 큰 뉴스인지 아직까지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제 삼성 쪽에서는 암호화폐가 커질 거다,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커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겠지요. 이제 애플에서도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뉴스가 나온 것은 없지만 이제 삼성의 이제 강력한 라이벌인 만큼 네, 애플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지갑을 곧 볼 수 있는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19년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뭔가가 일어날 것만 같은 이런 징조들이 조금씩 볼 수 있는데요. 또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네, 한번 같이 기다려보고 꽃 피우는 날 같이 좋은 정보 이렇게 네,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왜 이제 은행들은 리플 XRP로 눈을 돌리는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좀 쓸데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축약을 해봤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이제 리플 지역 행사에서는 블록체인 유틸리티가 전신이 되었는데, 유로 엑심뱅크 및 머큐리 FX 그리고 트랜스페이고죠. 네, 리더들은 왜 점점 더 많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하는지 정확히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유로 엑심뱅크의 이제 컴플라이언스 및 운영 책임자인 그레임 브라이트가 리플 제품의 효과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고객이 빠르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사의 목표라고 말을 했으며, 블록체인은 이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엑스래피드의 사용이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강화하고 확장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가능한 비용을 효과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엑스래피드를
네,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머큐리 FX의 CEO이죠. 네, 알레스테어 콘스텐스도 컨퍼런스에서 리플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불은 스위프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엑스래피드를 사용하면 고객이 이제 최적화된 속도와 비용으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이전에 액세스할 수 없는 시장을 열 수가 있다면서 콘스탄스는 이제 머큐리 FX가 실현으로 블록체인 풀 속으로 들어갔으며 리플의 기술을 사용하여 잠재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앞으로 몇 년간 더 많은 회사들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국경을 초월한 지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국제 기업들은 점점 더 블록체인 솔루션을 찾고 있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리플 XRP 대단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좋은 소식들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2019년 리플과 XRP가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XRP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기업들의 정리를 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알릭스가 XRP를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엑스래피드가 2018년 10월에 출시된 이후로 쿠알릭스는 리플의 오랜 파트너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제 엑스래피드를 사용하여 더욱더 빠르고 저렴하고 투명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 기사에서도 나온 이제 머큐리 FX입니다. 머큐리 FX는 엑스래피드를 사용하여 현재 국제 송금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XRP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네, 여기 보면 촉매 기업 연방 신용 조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카탈리스트 코퍼레이트입니다. 네, 이 기업도 이제 엑스래피드를 사용하여 XRP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IDT라는 이 기업도 이제 엑스래피드를 이용하여 XR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아시는 이런 기업 은행이죠. 유로 엑심뱅크는 이제 XRP를 또 사용을 하고 있죠. 이 글로벌 결제는 2020년 까지 2조 달러에 달하는 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할 거고, 높은 수수료, 최적의 금리 설정, 사기 위험, 속도, 규제, 다중 은행 관계 및 현금 흐름 영향으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분산 원장 기술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각 거래와 관련된 비용, 효율성, 속도 및 불변성을 다시 제공하기 위해 이렇게 계획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샌드프렌드인데 이제 1분기에 엑스래피드를 사용하여 XRP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오피셜로 기사가 났었죠. 그리고 이제 SBI 홀딩스입니다. 기타오 회장이 있는 이제 SBI 홀딩스는 이제 XRP 직접적인 이제 리플과의 파트너죠. 네, 그러면서 머니그램도 사용을 하고 있고, 캠브리지 FX도 XRP를 사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초거대 기업이죠. 이제 웨스턴 유니언도 XRP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아 아메리카스라는 이런 기업도 네, 지금 XRP를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페이고도 XRP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2019년 넘어와서 엑스래피드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2018년이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엑스커런트 단어들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2018년에는 엑스커런트에 해였다면 2019년에는 엑스래피드로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거나 엑스커런트를 사용했던 기업들이 엑스래피드로 넘어오는 것을 많은 기사를 통해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19년 정말 XRP가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기대가 너무 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OKEX에서 XRP를 법정 화폐로 이제 구매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사입니다. 네, 이 간단하게 이제 보게 되면은 OKEX에서 이제 중국 원화, 중국 법정화폐와 영국 파운드, 그리고 러시아의 법정화폐, 베트남 법정화폐, 태국
법정 화폐로 XRP 및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거래를 지원했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네, 이 소식이 XRP와 비트코인 캐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판테라 캐피탈에서 비트코인 펀더멘탈이 2015년보다 훨씬 강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투자 펀드 판테라 이제 캐피털은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펀더멘탈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판테라 캐피털은 2월 미디움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에 대한 그들의 기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각적인 비교를 위해 2013년 사이클을 현재 사이클 위에 그래프로 그렸다. 과거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지만 이 지금 베어마켓 하락장은 오래 지속될 것 같다며 네, 이렇게 그래프를 또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판테라 다모어 헤드 대표는 오늘날은 2014년 15년 암호화폐 겨울 때보다 기초 체력이 훨씬 강하다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그 주요 원인으로 벡트 및 피델리티 암호화폐 시장 진입, 에리스, X 등의 이제 출범이 제도권 개입을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판테라는 블록체인들이 최소한 100배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블록체인 확장성을 개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어헤드는 확장성 문제는 업계의 주요 장애물 중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처리량이 부족하며 90년대 초 구식 TCP, IP로 인해 넷플릭스를 시청하지 못해 불평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이제 확장될 것이고 비록 그것이 일어나기까지 이제 몇 년이 걸리더라도 당신은 그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 가격에서 그때 이제 미래의 가격에 할인해서 지금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네, 잠재적인 그러니까 인내심을 요구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암호화폐 시장 점점 건강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고 저도 이제 매일 기사를 전달해드리는 입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커질 것 같다라는 이런 확신이 점점 듭니다. 네, 정말 꽃 피우는 날 우리 모두 웃으면서 이렇게 네, 영상을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받고 이렇게 했으면 네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이제 9살 소년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그림을 판매해서 $300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게 되면 미국의 9살 소년 데니스가 자신의 그림을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 솔루션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년은 이를 통해 $300를 벌었으며 네, 귀엽네요. 닌텐도 게임기를 구매를 하였다고 합니다. 딱 9살 아가가 이렇게 네, $300 수익으로 기뻐하면서 게임을 네, 구입하는 그 모습이 그려지네요. 참 귀여울 것 같네요.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해당 결제는 오픈 노드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오픈 노드는 비트코인 기반 거래에 1%의 수수료를 부과해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로 현재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디어는 이와 관련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른 온라인 결제 솔루션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의 소액 결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노드 수가 6,400개를 넘었으며 활성 채널 수도 2만 9,000개에 달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크레이그 라이트가 이제 XRP가 문제점이 많다며 9월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엔체인 수석연구원이자 비트코인 SV의 진영의 대표 주자이자 크 박사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XRP의 기술은 단점이 많다며 오는 9월 XRP의 법률 및 네, 지금 늦은 시간에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발음이 네, 좀 세네요. 죄송합니다. 네, 9월 XRP의 법률 및 네, 기술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며 해당 보고서는 법률 및 이제 기술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 크 박사 XRP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네, XRP의 문제보다 네, 크레이그 라이트 본인의 문제점이 조금 더 네, 많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러시아 에너지부 전 장관이 러시아 최초 암호화폐 석유 연동 프로젝트를 한다고 합니다.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게 되면 이고르 요스포프 러시아 전 에너지부 장관이 러시아의 첫 번째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석유 연동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며 해당 프로젝트는 현재 개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런 암호화폐를 통해 러시아와 동맹국들은 자국 법정 통화와 미국 달러 간 환율의 변동성, 무역, 환전, 수수료 등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해당 암호화폐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원유의 원산지 확인 및 유통 과정 추적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도 많이 사용하지만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꼭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것 같은데 암호화폐에 관해선 투기 성향으로 보는 이런 관점들이 너무 많죠. 우리나라도 이제 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63으로 투심이 이제 소폭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이제 32포인트 오른 63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제 투자자들의 공포심리가 전날보다 개선됐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63 정도면은 뭐 투자 괜찮을 것 같다. 암호화폐 시장에 내 그 투자 금액을 투자를 해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비트코인 선물의 이제 숏 비율보다 롱 비율이 요즘 이제 높아졌다는 이런 기사도 접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80, 90, 정말 욕심 같아선 100, 이 지수가 100이 오는 날이 이제 곧 오리라 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요즘 기사들을 보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